이슈 딥다이브 매일 두 분의 전문가의 시각으로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 수요일 ISS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JP모건 대폭락 증시 아직 바닥은 아니다. JP모건 시티그룹 쪽에서는 현재 장에 대해서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50에서 60% 정도 청산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이 주식시장이 아직은 바닥을 형성한 건 아니다. 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주식 한 달 동안 급락한 이후에 매수를 했을 때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약세장 전환될 가능성은 적고 이번 하락을 좀 지켜보면서 진입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쪽인데요.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김시은 팀장님, JP모건 의견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시장이 하락했던 요소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로는 AI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 불확실한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ISM 서비스업 지표가 좀 좋게 나와주면서 좀 오히려 괜찮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GDP 나오도 보면은 지금 3분기 성장률이 2.9%로 경기는 아직까지 탄탄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도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상당히 나와주고 있고 저 역시도 좀 동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로 보게 되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걱정은 다소 좀 덜어두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엔화가 조금 더 변동성을 키우게 되었을 때 청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니케이 지수가 2%대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행 부총재가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엔화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현재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유동성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와주지 않을까. 실제로 니케이 지수 올라가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 함께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라든지 지수단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지금 다소 부담감은 덜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게 AI 쪽인데 실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다소 시간이 남은 상황들 슈퍼마이크론이라든지 실적이 좀 기대가 됐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EPS가 좀 예상치 대비했을 때 25% 정도 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AI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만 잘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AI에 대한 내용들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선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야 되고 기술주들이 올라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미니 나스닥과 미니 S&P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나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28일 현지 시간 예정되어 있는 이 일정까지 좀 확인을 해본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또 이런 아래 공포는 충분히 시장에 반영됐고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의견인데요. 송범선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네,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들 좀 살펴보면은 이 JP 모건이 몇 가지를 말했잖아요.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50% 60%가량 청산을 했고 나머지 물량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결국은 이제 엔화의 금리와 미국의 이런 금리 차이 그 차이가 좀 걱정돼서 이제 팔고 이렇게 청산을 하는 건데
BOJ에서 이번에 미국 일본 금리를 0.1%에서 0.25%로 고작 0.15%밖에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당장 오늘 청산하든 다음 주에 청산하든 뭐 2주, 3주 뒤에 청산하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0.15%밖에 차이가 안 돼요. 큰 차이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두더라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가 올랐을 때, 좀 더 올랐을 때 청산하는 게 엔화 빌려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한테 더 유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물량들은 좀 이미 나올 건 많이 나왔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는 뭐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상승할 때 조금씩 매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여기서 말한 게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굉장히 좀 무서워졌다고 했는데 간밤에도 이제 미국장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르고 어제도 그렇고. 자, 이러면서 빅스 지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공포 지수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는 점이고, 저는 이런 점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좀 더 동의를 합니다. 이번 급락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PER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국내 이 총생산, GDP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하반기에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점들,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 사실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지난주 수요일 이전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말이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말이 나왔던 것이 고작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만에 이 정도의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번 주나 2주 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보다는 약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죠. 오히려 AI 거품론은 나오긴 했어요. 2주 전에. 그렇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는 약간 시장을 약간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8월에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발표되기까지. 근데 비농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고용 지표, 그러니까 뭐 도시에서 일하는 고용 지표를 말하겠죠. 이게 지금 우호적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잖아요. 컨센서스 대비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실적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지고 또 실적 안 좋게 컨센서스 나올 것이다 했던 것들은 또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시장에서는 빈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차피 뭐 실업률 많이 나온다, 고용률이 안 좋다, 미국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도 오히려 재료 선반영으로 재료 악재 소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 가운데서는 비농업 고용 지표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송범선 실장, 이 비농업 고용 지표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시각이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금리 변화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고점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차익 실현까지도 좀 행해졌다면 이후에는 좀 완만하게 금리도 움직이게 되고 또 차익 실현도 이렇게 좀 가파르게 나올 만한 그런 어떤 주가의 위치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그렇다면은 AI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보실지 아니면 이거는 좀 실적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다 하실지 김시은 팀장님은 아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버블까지는 아니에요. 버블은 좀 이제 안 정정을 끼었다? 하자면 네. 버블은 아닙니다. 좀 다만 좀 시장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약간 뒤따라주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잘 안 뒤따라주면서 네. 좀 주가 하락에 대한 빌미가 나온 것은 맞는데 버블은 아니에요. 버블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그만큼 안 따라오는 것을 버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약간 꺾이느냐 혹은 더 뻗어 나가느냐의 기로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하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보면은 실적과 가이던스는 잘 나왔습니다. 가이던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하락이 굉장히 깊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EPS 부분, 특히 순이익 부분들이 예상치 대비했을 때 약간 낮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인데 결국 지금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성장성보단 지금 실적이 과연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버블은 아니지만 당장의 실적과 앞으로 한 분기 이후의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크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다소 남아있다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는 뭐 지금 오히려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주가가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엔비디아라던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AI 반도체주들 미국에서 주도를 했죠. 자, 그러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실적들이 원래 컴퓨터 그래픽이라던가 뭐 AI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것에 대한 수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적 부분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 맞았던 거가 맞고요. 자, 그리고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랐던 건 있지만 원래 성장주는 대부분 그렇죠.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PER이라던가 PBR 이런 것들, EV, 에비타 이런 지표들이 다른 제조업이라던가 일반 산업들에 비해서 한 2배, 3배 정도 더 받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약간 과도하게 되긴 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좀 만약에 버블이 꼈다고 한다면은 버블이 이미 이번에 다 빠진 게 아닌가. 이번에 기회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가 또 우리가 AI 반도체에 투자하는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혁명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급락 충격 먼저 벗어나나. 급락 이후의 반등. 눈에 띄는 여러 섹터들 분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단연 제약바이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뭐 셀트리온, 뭐 대웅제약, 보령 같은 종목군들 주가 움직임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주를 한번 볼까요? 코스닥 제약주 가운데서는 현재 또 강세를 띠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가 제대로 안 되네요. 네, 그렇다면은 어느 쪽이 지금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김시은 팀장님. 우선적으로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7월에 관심 받았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들보다는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예시로 들어볼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두 거래일간의 폭락장 속에서도 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었던 모습들,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외국인 혹은 기관 쪽의 매수세가 폭락장 속에서도 계속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의 하락세 같은 경우는 좀 개인들의 반대 매매에 의한 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물량적 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었던 주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몇 안 되는 종목과 섹터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좀 추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뭐 리가켄바이오, 바이넥스,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전의 하락폭을 되돌리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현재 굉장히 수급이 많이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하반기에도 좀 더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결국 금리 인하는 한다가 거의 확실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도 산업군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바이오를 안 볼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에 한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을 때 뭐 테마라든지 혹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종목들 뭐 모멘텀 보시면 CDMO, 바이오시밀러, ADC, SC 뭐 등등인데요. 탑픽으로 꼽아보자면 어떤 쪽일까요?
저는 CDMO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결국 뭐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어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라든지 혹은 플랫폼, ADC 이런 이슈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CDMO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결국 대선 전에는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양당 쪽에서 밀어주고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기대가 확실하게 남아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와 함께 꼽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성향 차이입니다. 만약에 내가 탄력적인 모습을 조금 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를 선택을 하는 게 맞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16,000원 지지라인 때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충분히 전고점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내가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더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라는 기업 혹은 내가 안정적인 종목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바이오 섹터의 랠리를 이끌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또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2분기 호실적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굉장히 크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담보가 되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CDMO 쪽의 성장 기대감이 나왔을 때 캐펙스 투자를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 단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 삼바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에 대한 비중을 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 외국인의 이탈만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100만 원 이상의 주가 움직임, 생물보안법이라는 이슈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된다는 부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제약바이오주 오늘 뭐 치매 관련해서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엑셀세라퓨틱스라는 종목이 또 이 코로나 검사 관련해서 바이러스 쪽에 뭐 검진할 때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해서 강세인데 어떤 쪽 제약바이오주 모멘텀을 볼까요?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좀 강력한 것 같아요. 드디어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주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제약바이오의 오랜 투자자들 정말 많을 텐데 작년에 2차 전지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AI 반도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하반기 때는 또 제약바이오가 주도 업군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날수록 더 올라갈수록 고령화가 되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질병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요. 지금 뭐 한 달 동안 입원하는 환자 수가 뭐 2배, 3배 이상 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밖에도 요즘 100일 동안 아프다라는 100일에도 있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있죠. 자, 그래서 네. 세 가지 이런 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자, 그래서 이것들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를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지금 상당히 좀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항생제,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키트. 자, 그럼 진단키트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 많이 해봤잖아요. 진단키트 혼자 진단키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키트주들 최근에 좀 상당히 추이가 좋죠. 어떤 종목들이 있으면 뭐 랩지노믹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휴마시스, 뭐 수젠텍 등등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력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시젠도 그렇고 시젠 예전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단키트 관련 앞서 있었던 종목들이 그때 2020년, 2021년 초까지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매출이라던가 뭐 영업이익, 순이익 엄청나게 성장성을 가도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 종목 다 적자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생제 만드는 기업이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실력이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생제 만드는 기업들 뭐가 있으면은 위더스 제약,
그리고 국제약품, 제일약품, 경남제약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통해서 아픈 것들을 좀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쪽 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더스 제약 이틀 연속의 강세가 눈에 띄는 종목이긴 한데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는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아까 항생제 좋다고 그랬는데 예. 저의 오늘 탑픽 종목은 안 그래도 위더스 제약이고요. 위더스 제약이 사실 그렇게 많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위더스 제약의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영상 이런 거 제가 예전에 봤거든요. 뭐냐면은 일단 사상이 고령화 시대에 맞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순환기계 그쪽 노인성 질환 이쪽을 많이 하고 있고 근골격계 소화기계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항생제도 굉장히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8월 5일 날 급락장 나올 때 그냥 같이 빠졌고 그 뒤에 이틀 연속 상승, 양봉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6.5%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셀트리온 10% 상승만큼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점 반등을 잘 노리고 있고 저는 이 점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매출이 2020년에 262억이었어요. 근데 2023년에 바로 이 3년 만에 8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3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부분, 매출의 고성장,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항생제 또 순환기계 쪽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데 부채가 44%에다가 자본 유보율이 3,300%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영에서 고성장 3배나 매출이 3년 만에 성장하는 엄청난 기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모르는 기업도 하나씩 발굴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런 점으로써 우리가 이런 현재 코로나 시국 제2의 코로나 시국이 지금 다가온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위더스 제약 2020년에 상장이 된 이후에 매출 성장이 일어났지만 주가는 오른 게 없이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새로 시장에서 주목하게 될지 충분히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은 갖춰져 있다는 평가해 주셨고요. 외국인 지속 매수하면서 매집하는 움직임 포착된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네요. 마지막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EU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 지원 개시. 네, 새롭게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측에서 재건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시작하겠다. 이 가운데서 특히 대출 보조금 패키지에 대한 지급 42억 유로 승인했다라는 소식 나왔는데요. 관련주 움직임 오늘 있죠.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오늘 움직임을 보게 되었을 때 낙폭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와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것인지 혹은 이슈 받으면서 추가로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선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EU 쪽에서의 재건 금융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해요. 다만 다소 재건까지 이슈가 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러시아가 지금 세부 사항을 조금 더 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다소의 불확실성은 남아있긴 하나 이전보다의 가시성은 높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재건 관련 종목군들이 트럼프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지율에 따라서 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올랐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지지율이 좀 뒤떨어진다던가 혹은 좀 눌렸을 때 담아 두셔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실적이라든지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몇 개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실제로 진출하고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재건 관련했을 때 테마로 접근을 할 것이냐 혹은
좀 모아갈 것이냐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그럼 간략하게 꼽아볼게요. 좀 빠진다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뭐 2분기 실적 좀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다만 실제로 재건이 진행이 되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건설 쪽에서 점유율, 건설 기계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약 20% 정도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좀 나는 재건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좀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모아가 보시는 전략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송범선 실장님,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심 있으실까요? 관심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EU가 500억 유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고, 금융적으로. 또 그 밖에도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굉장히 화해를 하자고, 러시아와 화해하자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이제는 중동 쪽은 지금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어요. 이란이 막 이렇게 전쟁한다 그러고, 이스라엘하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은 약간 끝나가는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좀 살펴보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게 SG라는 회사가 포스코 그룹과 함께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도로 설치를 하겠다 뭐 이런 말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설주들에 대한 이런 움직임 그리고 시멘트, 레미콘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G가 뭐 포스코 그룹과 하니까 SG가 좋겠지만 SG의 뭐 차트 같은 경우 보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저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인 이 3표 시멘트를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시멘트 관련주죠. 결국은 이제 재건을 하려면은 시멘트를 깔아야 도로도 깔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주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판단하고 이 종목이 사실 예전에는 재건 관련주로 좀 편입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7월 31일 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러시아 푸틴과 화해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때 엄청 올랐어요. 7월 31일 날 19%나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는 약간 테마주가 아니었는데 테마주로 약간 편입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3%가량 올랐는데 다른 종목들만큼 오늘 강력하지는 않지만 이쪽 바로 재건 관련해서는 향후 좋고 좀 이 종목 자체가 재무가 아주 좋아요. 재무라는 부분이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잘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재건에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이 재건의 소재죠. 소재 기업 시멘트 이쪽에 한번 3표 시멘트를 노려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딥다이브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딥다이브 마지막 코너 거인의 시선으로 오후장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